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오늘 방송 좀 늦었죠? 약속 있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우선 오늘 뭐 마켓 컬리는 말씀했던 대로 장 초반에 갭 띄우고 떨어졌고요. 가상화폐도 갭 띄우고 떨어졌고, 윤석열, 이재명 관련주는 솔직히 보질 않았고요. 이제 오늘 가장 핫했던 종목은 야노자였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야노자 관련주 중에서 아주 IB 투자가 오늘 장 초반부터 엄청난 상승을 보이기 시작했죠. 보시면 끊임없이 상승을 해서 상한가를 10시 18분에 닫고 한 번도 안 풀렸습니다. 사실 제가 이 종목에 투자할 수도 있긴 했었는데 저는 이등주에 눈이 가더라고요. 이등주가 얘였는데 10시 18분이라면 대충 여기죠. 1750원. 그래서 걔가 상한가 닫는 걸 보고 얘를 한번 매수하면 어떨까. 왜냐면은 또 너무 높은 자리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매수했습니다. 보시면 뭐 결론적으로 크게 먹진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횡보할 때 팔았는데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나요? 제가 횡보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수량들 갖고 있던 거 올라갈 때 하나 둘씩 팔고, 여기서 꼭지에서 팔았죠. 최꼭지에서 팔았는데 이거 팔기 전에 샀던 겁니다. 어떻게 된 상황이었냐면,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거의 다 팔았죠. 여기서 다 팔고 남아있던 돈이 한 12만 원인가? 이 정도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뭔가 상한가 가면 어떡하지 싶어서 여기다가 물을 태웠습니다. 물을 얼마치 태웠냐면 200만 원어치 더 태웠어요. 근데 물을 태웠더니 여기 있던 평단이 바로 여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정도밖에 없었으니까. 이게 한 4틱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떨어지면 팔리게 하자 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팔렸던 것입니다. 사자마자 팔린 거죠. 4틱이 떨어졌어요. 그건 설로 내렸는데, 자 여러분 오늘도 배웠습니다. 횡보했습니다. 자 테마 살아 있었어요. 왜? 아주 IB 투자가 보여줬어요. 오늘 우리 날이다. 오케이. 나 부대장, 내가 부대장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부대장이라고 하니까 사실 제가 깔끔하게 매매를 했으려고 했으면 여기서 샀어야 되는데 아직 인내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산 것까지는 잘한 것 같아요. 횡보니까. 근데 이제 이때 사실 몰랐겠죠. 여기서 횡보 계속 일어날지는. 근데 어쨌든 여기서 횡보가 계속 일어났던 거를 뒤늦게 알아서 여기서 이제 팔고 이렇게 끝냈던 건데, 아무튼 여러분 성공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 기분 좋았던 게 이게 딱 그 후바이 주자 중에서 얘를 가장 앞에 내세웠는데, 사실 왜 얘가 가장 이렇게 보였냐면 마켓컬리, 자 쿠팡이 있었죠. 쿠팡은 알다시피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더니 그 다음날 마켓컬리가 살았는데, 근데 마켓컬리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아직 갈 길 멀고 이게 과연 계속 상승이 나올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노자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왜? 얘도 뭐 미국 증시 상장 관련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거 순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렇게 가자? 이거 이렇게 갈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이렇게 갈지언정, 아니면은 오늘 또 갑자기 등장했던 게 찌라시 뉴스였는데요. 어떤 뉴스가 등장했었냐면 이 뉴스를 한번 보게 됐었습니다. 이 뉴스. 컬리에 이어서 이젠 리디가 뭐냐면 이거 리디북스인데요. 리디북스. 그래서 리디북스 뭐 관련주 했을 때 얘가 뭐 SB 인베스트먼트 뭐 얘가 상장하고 연관이 돼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매수를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시간을 해서 팔았습니다. 시간을 해서 팔았는데 왜 팔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뉴스 등장했죠. 어디서 제가 이거를 구해냈죠. 보이시나요? 뉴스가 안 떴어요, 대형 포탈에. 제가 얼마 전에도 이거 말씀드렸죠. 여기서 안 뜨면 어떻게 하자? 의심하자, 찌라시다, 피하자. 똑같이 따라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팔았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것도 수익을 그래도 1% 조금 넘게 뭐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팔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우리가 예상했던 이 가상화폐주들 뭐 대충 저도 나중에 봤는데 다 떡락했던 걸로 보였는데, 한번 얘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위지트 보겠습니다. 총 이렇게 2개 자리에 왔었겠네요. 자, 여러분 시가가 2,050원입니다. 이건 돌파일까요? 이게 되게 참 모호한 건데 이건 돌파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돌파의 의미는 강한 양봉을 가져서 이렇게 돌파를 하는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시초가부터 그냥 넘어서 시작했어요. 물론 강하게 시작한 거죠. 자, 이 자리가 결론적으로 유의미한 자리로 보이진 않았던 것 같네요. 그거보다 살짝 아래인 이 자리가 더 유의미했겠죠. 자, 여러분 위지트 2,080원이 여기고 2,040원이 여기고, 그리고 지지 자리라고 생각했던 1,970원이 여기입니다. 지지는 전혀 받지 못했죠. 근데 여기서는 약간 좀 뭐랄까, 약간의 움직임이 있기는 했었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패한 거죠. 실패한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실패한 투자하게 되었고 자리를 제대로 못 잡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서 이렇게 샀다고 하더라도 이거의 반반 샀으면 여기까지 왔겠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거죠? 마이너스 한 3%대 손해를 봤겠네요. 자, 뭐 큰 손해는 아니니까 뭐 내일까지 끌고 가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왜 떨어졌을까요? 가상화폐주가 우리나라 장중에 계속해서 떡락이 나왔던 거죠. 계속해서 떡락이 나왔으니까 그에 따라서 얘네도 같이 동기화 됐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비덴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죠? 여기서 시초가에서는 넘었지만 이건 강한 돌파가 아니죠, 여러분. 시초가에 넘는 거 돌파 아닙니다. 그냥 찍고 떨어지고 여기서 그나마 횡보는 좀 일어났었네요. 나름 유의미하다고 생각했던 자리 근처에서 횡보가 일어났지만 결론적으로 여기가 무너지면서 이 그 다음 지지선도 무시하고 깨진 걸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도 실패한 투자가 됐겠죠.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스타트부터 그냥 돌파했다고 생각하는 자리를 넘어서 시작됐죠. 넘어서 시작됐고 뭐 이거는 그나마 시초가에 대비 강하게 뭐 올라주긴 했지만 솔직히 이때 이거 먹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잘못된 투자죠. 지금 결론적으로 이거 돌파의 의미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죠. 이거를 넘어서는 강력한 봉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냥 이 위에서 시작하는 건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라도 올라가면 강한 양봉으로 좀 다르게 보았을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해당 종목도 여기 하나 선이 있는데요. 이거 돌파 자리 여기였는데 돌파 자리를 넘어섰다가 그냥 여기서 이제 뭐 흘러내렸던 그런 매매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도 실패했죠. 자, 오늘 그래서 결론적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다 찝어봤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아, 좀 민망하긴 한데요. 근데 확실하게 그 살아있는 테마들 안에서 움직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뉴스입니다. 중국발 황사가 몰려오는데 16에서 17일 날 영향권이래요. 근데 이 뉴스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황사가 여러분 10년 만이랍니다. 10년. 알겠어요? 어떤 뉴스 기사 보니까 10년 만에 이렇게 심한 황사가 온다. 근데 단기적이죠. 근데 여튼 10년 만에 단기적이지만 10년 만에. 자, 그래서 일단 다 갖고 왔습니다. 우리 단톡방에서도 위닉스를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뭐 위닉스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모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얘는 거래량이 거의 없나 보네요. 움직임이. 뭐 이렇게 버리고 웨이크론 같은 애들은 마스크 관련주들입니다. 근데 얘도 움직임이 크죠. 모나이자도 마스크고 KM도 마스크 주들입니다. 이 셋 다 마스크 주들이고 얘네 제외하고 오늘 파세코 되게 큰 움직임이 컸던 걸로 보이고 크린앤사이언스가 그 다음으로 움직임이 컸고 그 다음에 위니아 딤체, 위닉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갔던 것 같은데요. 상승률이 컸던 녀석일수록 얘가 좀 더 시세를 줄 확률이 크지 않을까요? 자, 일봉상으로 봅시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어떤 자리입니까? 일봉상으로 봤을 때 24,100원이라는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하고 흘러내렸던 그 자리를 다시 올라타려는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으로 와 있는 걸로 좀 보이네요. 3번봉으로 봤을 때 유의미한 자리, 여기 꼭지 하나 이렇게 그어봤을 때 이 꼭지를 지금 넘어선 상태고요. 자, 크린앤사이언스는 어떤 위치인가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전에 약간 저항이었던 이런 자리들을 지금 딱 올라타 있는 모습이죠. 수급을 볼까요? 수급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기관 뭐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파세코는 외국인 기관 똑같이 둘 다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던 건 볼 수 있겠네요. 얘는 아니고 얘는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자, 그렇게 쳤을 때 내일 관심 한번 더 볼까요? 파세코, 크린앤사이언스 혹시라도 시세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줬을 때 3분봉상으로 유의미한 자리를 정할 수가 없는 거 보이시죠? 30분봉으로 봤을 때는 좀 유의미한 자리, 그냥 지금 있는 자리보다 조금 더 위라면 이 자리, 그렇게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장 중에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 대응을 하는 게 더 맞다고 보이네요. 위니아 딤체는 뺄게요. 크린앤사이언스가 그 다음이니까 크린앤사이언스도 어떻게 보면 30분상으로 봤을 때 유의미한 자리, 글쎄요, 이 자리 이렇게 했다고 봤을 때 또 얘가 이 사이에 껴있네요. 이 사이에 껴있으니까 이것 또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이런 방송 안 하고 맨날 주식으로 돈 벌면서 놀고 있겠죠. 뭐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 두 종목이 약간 저는 눈독 들어지고요. 물론 과거 그 영광으로 봤을 때는 모나리자, 특히 웨이크론 요즘 움직임 가끔씩 주죠. 그래서 웨이크론, 파세코, 크린앤사이언스 이 세 종목이 좀 많이 눈이 가긴 하는데 아무튼 이 황사 관련해서 뉴스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되게 심하다는 거, 그래서 16, 17일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잠깐 넣어둘게요. 황사, 미세먼지 관련주. 얘는 단기적이겠죠. 단기적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단이라고 쓰겠습니다. 단기적이라. 그래서 얘는 뭐 그냥 일단 이런 애도 있다. 내일 아니면 모레 움직임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지금 뭐 지지율이 너무 높아져요. 근데 너무 높아져서 저는 오히려 이게 좀 약간 애매한 게 제가 어디서 들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1위가 있고 2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 1위가 계속 1위를 하면은 그냥 그래요. 근데 이 2위였던 애가 1위를 하면은 이게 엄청난 호재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엄청난 움직임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딱히 뭐가 없습니다. 그 애니 능률 이렇게 떨어진 거는 제가 또 다른 이유를 갖고 와서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딱히 뭐가 없단 말이죠. 뭐 아이크래프트 오늘도 미쳤었는데 얘 완전 상한가 말았다가 뒤집어졌죠. 아무튼 뭐 윤석열 관련주도 그래도 우리가 눈독은 들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또 잘 정리해놨다가 움직임 나오면 뭐 단타를 하시든 잘 먹고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자, 아까 말했죠. 애니 능률 많이 떨어졌었죠? 오늘 뭐 5%였나요? 그쵸? 시간 외에서 5% 정도 떨어졌네요. 왜 이렇게 떨어졌을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사주 매입
장중 자사주 매입 이런 거는 호재성 기사라는 걸 이제 알고 있죠. 신대양 제지가 자사주 매입한다면서 그 다음날 10% 이상의 상승을 보였었죠. 자, 근데 이건 뭐예요? 자사주를 매각입니다. 물론 그나마 인간적이에요. 뭐가 인간적이냐면 시간 외의 대량 매매 방식으로 자사주를 매각한다는 거예요. 자사주를 매각한다는 건 어떤 말이겠어요, 여러분? 주식을 그냥 막 팔아 제낀다는 거죠. 자기 주식을. 그건 당연히 엄청난 양의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물론 장외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양의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악재성 기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해당 뉴스 갖고 온 겁니다. 애니 등률,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각 이런 뉴스에 따라서 해당 주식의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봅시다. 25일까지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 뉴스입니다. 뭐 보복 소비 폭발하나, 백신 훈풍 타고 카드 결제액 24% 뛰었다. 그래서 보니까 지난달 백화점 결제액이 9%, 대형마트가 41%,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좀 관심 갖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이거. 얼마 전에 얘가 시세 줬었어요. 대구백화점 보시면 월봉 말고 일봉으로 봤을 때 얘가 얼마 전에 시세를 한번 줬어요. 이렇게 한 8%의 시세 줬었는데, 근데 보시면 알겠죠. 얘 뭐 크게 시세 주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때 그나마 좀 많이 줘서 근데 밀렸죠. 그러니까 한 5%뭐 이 정도 먹고 나오면은 뭐 잘 투자했다 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있어서 어쨌든 한번 관심 있게 봐두면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갖고 와본 뉴스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산은에서 그린뉴딜 친환경 사업에 12.3조 원을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렇게 막 뭐 지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들썩일 때가 있어요. 친환경 관련주들 지금 보시면 시간 외에서 움직임이 좀 괜찮았던 곳을 보면 뭐 전체적으로 뭐 어디가 특정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네요. 하지만 OCI 같은 경우 되게 좋은 회사인데, 아니다, 얘도 밀린 게 아니구나. 근데 아무튼 이렇게 친환경 관련주들 또 이렇게 뉴스가 나왔으니까 한번 관심 섹터로 넣어두시고 한번 유의미하게 움직임이 나오면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에 넣겠습니다. 친환경 관련주. 자, 근데 얘는 후에 넣어야 되겠죠? 얘는 단기적인 테마는 아니니까. 자, 여러분, 오늘 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야노자 하나가 엄청나게 이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줬던 것 같기는 한데, 뭐 결론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하는 점들이, 그리고 우리가 찝는 종목들이 되게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일 때가 많다는 거를, 그러니까 갈수록 그런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도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일 매매도 준비 잘 하시고요. 그래서 내일도 우리가 꼭 큰 수익을 내서 언젠가는 주린에서 주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